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지? 정말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우주선과 인공위성이 나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인공위성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이 숫자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성을 발사해서 폭발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위성이 원하는 지역을 제 시간에 촬영할 가능성 등 항상 이런 확률과 씨름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과학적으로 그런 확률을 분석해서 제어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아주 남다른 숫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20만 분의 1이라는 숫자. 바로 이 숫자는 제 아이가 남다른 아픔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2010년 2월 26일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결승전이 있던 날, 그녀의 완벽한 연기와 금메달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열광에 휩쓸렸던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너무나 설레었어요. 너무나 기다리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저는 많이 놀랐고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너무나 바보같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또 아내에 대한 미안,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낮은 이 숫자, 이 확률 속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제 이전의 삶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생후 2주부터 약 2, 3개월마다 모반 제거를 위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치료를 받고 와서 고통 어린 울음소리와 몸부림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저희도 같이, 저희 부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또 아침에는 힘겹게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서 제가 6개월 동안 휴직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도 모자르게 제 아들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둔 채 직장에 있는 대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이와 가족에 대한 걱정뿐인데 그곳에서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들, 친한 친구들, 또 가까이 지내던 동호회 멤버들, 그들과 항상 이야기하고 그들과 항상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저는 항상 그들 가운데 제 자신이 너무나 다른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 무렵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많이 보셨나요? 저도 또 이 영화 부쩍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스톤 박사가 우주에 미학을 해서 절망 속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 할 때 죽은 줄 알았던 매트 박사가 갑자기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와서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호련히 사라졌던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그것이 스톤 박사의 꿈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녀는 삶의 용기를 다시 얻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아들과 병원에 갔다가 저희 아들과 굉장히 유사한 병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 부모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온전히 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부모를 보는 순간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약에 저와 같은 특별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일상을 나눌 수 있고 비슷한 보호자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From There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웹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혀 초짜였어요. 하지만 저는 2달 만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초자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2달 안에 이걸 완성하겠다고 제 자신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보호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 알고 봤더니 나는 프로그래밍의 천재였던 거다. 사람은 죽어서 소프트웨어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하루 18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날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소프트웨어 짜다가 죽은 사람 못 봤다. 적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2달 뒤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꾸준히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한 2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만나고 소통한다. 특별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본인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이의 질병명뿐만 아니고 치료 방법, 치료 기간, 발병 부위, 발병 원인, 다니는 병원,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형제 의무 등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보호자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보호자들이 가입과 동시에 본인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호자들을 즉시 소개시켜드리고요. 또한 그런 보호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이런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본인들의 사생활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새로 매칭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합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보호자들이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게시글 그리고 친구들의 애정어린 댓글들을 모아서 포토북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은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저희 사업 모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 그리고 저희 스스로 고객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네,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 우수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고객의 문제를 알릴 수 있었고 저희 사업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또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았던 피드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로 저희를 힘들게 했던 피드백들은 이것은 공익 캠페인이지 사업이 아니다. 내지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공익을 하다가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 최대한 후원금을 잘 받는 쪽으로 전략을 잘 짜봐라 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과연 공익과 수익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저희 팀의 후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연구원 시절 저는 확률을 제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률을 분석해서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들의 출생 직후에는 저는 확률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확률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처로운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확률을 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성공 확률에 집착하지도 않고 낮은 확률에 갇혀있지도 않은 확률 너머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확률 너머의 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는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확률 밖에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확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로 마무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